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미소녀입니다. 오늘은 춥습니다. 뭐 그다지 춥진 않은데요. 바람은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그래도 춥긴 춥습니다. 외부 사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 가져갔습니다. 아직도 해가 졌는데 이놈도 안 추운가? 아직도 좀 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돈 버는 양봉, 돈 버리는 양봉. 뭐 특별한 게 할 게 있으면야 그게 대해서 정보를 드리는데요. 특별하게 할 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돈 버는 양봉과 돈을 버리는 양봉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양봉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양봉의 첫 번째 조건은 무작정 벌을 사는 거죠. 무작정 벌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버립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맨 처음에 양봉을 시작하면 군에서 50% 보조를 준다라고 해서 무작정 사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통 미만 사시는 분들은 다행이죠. 10통 미만 사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죽어도 10통이고 그게 살아 있어도 뭐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니까 뭐 한 통당 우리가 거래를 하는 금액이 15만 원 정도 잡으면 맞을 것 같아요. 뭐 1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만 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군다나 봄벌 때 샀다면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밤꿀이 끝난 시즌에 사기 때문에 약 15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이때 한꺼번에 벌을 다량으로 사시는 분들은 일단 돈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초보뿐만 아니라요, 오래도록 양봉을 하는 사람도 그 해의 기운에 의해서 벌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초보라면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죠. 벌을 버리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 내가 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뭐 한 3통 내지 5통 정도 사신다면 바쁘지 않게 벌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벌을 좀 더 유심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다량으로 사신 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죠. 내가 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벌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배울 시간도 없고 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벌을 하실 거라면 3통에서 5통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건 약 1년 동안 우리가 최소한이라고 얘기하죠. 최소한 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안 쫓겨야 됩니다. 시간에 아니면 벌통수에 쫓기지 않아야만 벌에 대해서 안다라기보다는 같이 재밌게 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돈을 버리는 사람들의 특성. 벌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구입을 한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양봉은요, 벌을 3통에서 5통을 1년 동안 유심히 관찰하시는 분은 무조건 일단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0통 이상 사는 사람들은 이미 10통을 박살을 내버릴 거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안 내지만 생산성이 없다면, 10통을 샀을 때 150만원을 버렸다고 친다면 아무 생산이 없기 때문에 3통을 샀을 때 45만원을 버린 거죠. 이러나 저러나 대량의 벌통을 구입한 사람은 무조건 다량의 돈을 버린 셈이 됩니다. 3통을 산 사람들은 꿀을 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벌 구경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하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부를 한 거죠. 그러나 10통을 산 사람은요, 1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0통을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채밀기. 꿀을 채취하기 위한 장비를 다시 그 자리에서 재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수동 채밀기 같은 경우도 뭐 3, 40만원 줘야 수동 채밀기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소비도 추가가 들어가야 되고, 꿀 채취하는 거에 의해서도 비용이 많이 깨지죠. 그러면 우리가 양봉 자재를 구입한 금액만 가지고도 약 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라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10통을 구입한 사람들은 150만원을 버린 게 아니라 약 300만원 정도를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3통이나 5통을 구입한 사람은요, 꿀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벌하고 친해지고 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꿀을 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단 벌통을 3통 샀기 때문에 3통에 대한 45만원은 이미 버린 거지만 그 이상은 지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10통 산 사람과 3통 구입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사양수를 다 먹으세요. 위에 가서 열어놨더니 지금 사양수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벌 구입할 때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냥 벌만 사놓는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을 사서 벌에 대한 수익을 발생하려면 이렇게 채밀기가 있어야 되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 채밀기지만 수동 채밀기도 3매짜리도 약 20만원 정도 이쪽 저쪽 합니다. 그럼 4매짜리나 6매, 8매짜리 뭐 한 60만원까지 80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10통을 산 사람이 무조건 대박을 보냐? 대박을 봤다고 쳐요. 꿀을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동 양봉가들,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방송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쓰잘데기 없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쓰잘데기 없는 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수 농약 사과를 알리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방송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벌을 키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쓰잘데기 없는 방송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쓰잘데기 없는 방송 아닐까요?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뭘 하죠? 꿀을 채취할 때 물꿀 따죠. 숙성꿀 따신 분들 있는가요? 얼마나 있습니까? 숙성꿀 따신 분들.
물꿀을 딴 사람들은 100%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유튜버들 창고에 물꿀 처박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시죠? 물꿀을 따놨기 때문에 개인 판매도 잘 안 되고요. 왜? 경쟁력이 안 됩니다. 이동 양봉가들이 물꿀을 땄을 때 그분들이 풀어놓은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소규모로 하는 여러분이 고정 양봉으로서 물꿀을 땄을 때 그 양을 소비할 수 있을까요? 소비 못 합니다. 이동 양봉들이 한 번 꿀을 따면 이 사람들이 100통에서 200통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100통에서 200통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드럼이 50통이면 한 드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FM대로 벌이 아주 짱짱했을 때 얘기입니다. 한 통에 짱짱한 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통에 꿀 한 드럼을 채취를 합니다. 그럼 한 자리에서 2 내지 3회의 꿀을 채취를 해요. 그럼 200통일 경우에는 내 드럼을 한 번 딸 때 내 드럼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죠. 근데 한 자리에서 2 내지 3회의 꿀을 채취를 합니다. 2 내지 3회의 꿀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럼 3회로 잡고 3, 40이 12드럼을 땁니다. 한 자리에서. 이제 많이 따는 사람들 얘기죠. 벌이 진짜 좋은 사람들.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럼 10드럼 잡고 이 사람이 4번만, 요즘은 4번 이동하기 힘들죠. 근데 4번 이동합니다. 4번 이동하면 40드럼이 나옵니다. 꿀이 잘 나올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40드럼을 시장 바닥에 쫙 풀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10통 가지고 딸랑 10통 가지고 꿀을 딴 거 그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 그 꿀 한 번 사 먹고 나면 안 사 먹습니다. 이게 꿀이야? 설탕물이지? 이런 느낌을 딱 가져버리거든요. 물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꿀 어떻게 하죠? 제가 작년에 아마 방송을 했을 겁니다. 창고에 처박아 놓은 물꿀 식기 전에, 식초가 되기 전에 양봉원에 빨리 판매를 하시라고, 양봉원에 넘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그 식초가 되면 양봉원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결과적으로 10통의 벌을 가지고 꿀을 딴 걸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생산을 했다 쳐도. 돈 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구석에 갖다 처박아 놓죠. 창고에 갖다 처박아 놓습니다. 물꿀을. 자, 그에 비해서 세 통의 벌을 배우기 위해서 3통에서 5통을 구입한 사람은요, 그 꿀을 채취하지 않아도 45만원만 버리면 됩니다. 근데 꿀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채취를 하네요. 근데 3통에서 5통을 가진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전부 숙성꿀입니다. 왜? 판매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먹기 위해서 진짜 꿀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3통에서 5통을 가진 사람들은 꿀 자체가 숙성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숙성꿀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도 채밀기는 필요합니다. 쇠가 빠지게 수동으로 채밀을 하든 자동으로 채밀을 하든 채취를 합니다. 근데 3통 가진 사람들은 숙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보고 좋으니까 옆 사람 조금 나눠주고 그럽니다.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 꿀 진짜인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채취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죠? 정선입니다. 정선의 벌쟁이님이 오리지널 숙성꿀을 뽑아낸 분이고요. 이분이 내년에 50대라고 해야죠. 50병을 주문을 받은 분이에요. 이미. 왜? 숙성꿀을 채취를 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꿀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 꿀 좀 주문해 주라. 내가 지금 돈을 줄까? 먼저 줄까?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정선 벌쟁이님은 이미 내년에 판매할 50대의 꿀을 50병 한 대라고 하니까요. 50병의 꿀을 이미 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문 받은 거 있는가요?
이게 차이입니다. 다량의 벌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미 판매의 목적이 있고 판매의 목적은 있는데 판매 루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창고에 처박힌다라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물꿀을 채취를 합니다. 왜? 세 통의 숙성꿀을 따는 건 어렵죠. 어렵지만 쉽습니다. 그러나 10통의 숙성꿀을 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됩니다.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망해가는 벌쟁이와 돈을 버는 벌쟁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동양봉들 숙성꿀 따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내년에 이 장수 농약 사과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면 저도 물꿀 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리, 마지막 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1, 2, 3, 4차 4차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제 봉장에 있는 아카시를 채취를 할 겁니다. 그때는 숙성꿀을 채취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동 양봉을 하면서 채취한 꿀은 양봉원에 납품을 해버리고 여기에서 채취한 꿀은 내 고객한테 판매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 기존 고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모를 하거든요. 제 기존 고객들한테는 제가 꿀을 없어서 못 줬을 뿐이지 그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제가 꿀 판매를 시작을 다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예전에 30%를 바라봅니다. 30% 이상 바라본다면 제가 정신 덕 빠진 놈이죠. 기존에 저한테 꿀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약 30%, 그 중에 한 30%는 제가 다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량의 벌을 구입한 자는 다량의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한 통, 두 통, 뭐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3통에서 5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숙성꿀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은 그 숙성꿀로 인해서 판매 목적이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선물 위주가 되는 거고 그게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통 이상을 구입한 사람들은 판매가 목적이 돼 버리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내가 가만 봤더니 이동양봉이 숙성도 되지 않은 꿀을 따더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더라. 왜? 그 사람들은 판매 루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판매 루트 없죠. 그 양봉원에 갖다 줘 보십시오. 양봉원에 갖다 주면 한 드럼에 250만원 잡아줍니다. 한 드럼이 10마리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한 병에 2만원 꼴밖에 안 잡힌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 병의 가격에 꿀값이 2만원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숙성꿀 한 사람들이요, 올해는 선물을 돌렸지만 내년에는 그게 7만원에서 10만원짜리 가격이 됩니다. 이게 돈을 버는 양봉과 돈을 버리는 양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성꿀을 하십시오. 숙성꿀을 하셔야 여러분이 살아남습니다. 왜? 물꿀은 수많은 이동 양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동 양봉가 사이에서 숙성꿀을 하지 않고 물꿀을 따는 고정 양봉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이동 양봉이 고정 양봉에 비해 10배 수익을 갖고 들어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이동 양봉의 장점이거든요. 그럼 이동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만 필요합니까? 먹고 자고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싸움이 붙어야 돼요. 싸움이라는 건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을 하는데 나는 10통이란 말이죠. 근데 아카시 꽃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갔더니 100통짜리 벌쟁이가 앉아있네요. 그 안에 30통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통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박살 나버립니다. 그게 이동양봉과의 싸움이에요. 벌통을 내가 가져가도 10통 30통 가져가봐야 끽하고 10통 30통 가져가봐야 이동양봉 100통 200통 있는 자리 가면 개박살 나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피해야 되겠죠. 그게 이동양봉과의 싸움이에요. 벌쟁이들의 싸움이라는 얘기지. 벌 군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피하면 결과적으로 꽃이 조금밖에 없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 벌 많은 곳에서는 대규모의 이동 양봉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꿀이
다수확이 가능한 자리도 싸움에서 졌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한 번 이동할 때 깨지는 경비가 약 100만 원 정도가 깨집니다. 한 번 이동할 때 100만 원 정도의 이동비가 깨지는데 내가 10통 갖고 30통 갖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30통 이상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은 양은 못하고 적은 양을 하지만 그래도 이동을 계속해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오래된 벌쟁이님들은 약 30통에서 50통 정도를 갖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절대 대규모 이동 양봉들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피해서만 다녀요. 그러다 보면 이동 경비가 100만 원만 깨질 것 같아요? 그 이상이 깨집니다. 왜? 뻔히 앞에 꽃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양봉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야 돼. 왜? 나는 소량이기 때문에 내 머리 싹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동도 못하고 그 정도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망해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투자는 죽으라고 하고 집에서 와이프는 달달달 볶을 것이고 쓰잘데기 없이 벌한다고 거기다 돈 투자해갖고 뭔 짓거리냐고. 참 없애자니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아깝고 그대로 방치하자니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아깝고 생산은 했으나 판매 루트는 없고 생산을 해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아 이거 물꿀 설탕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물처럼 설탕물 타는 것처럼 그렇거든 물꿀이. 꿀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잡기보다는 한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에 반해서 3통 내지 5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매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벌과 함께 알아가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꿀이 숙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숙성 꿀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꿀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장난 아니게 갖고 들어오거든요. 빼내고 새로운 꿀을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채취한 꿀은 판매가 아니라 선물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꿀을 먹은 사람이 이거 진짜 꿀 같아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숙성 꿀을 하면. 그래서 우리 강원도 정선의 벌쟁이님이 내년에 50병을 이미 예약을 받았다. 그분은 판매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부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업 아니에요. 취미에 가깝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올해 채취한 꿀을 아는 사람들 선물 줬고 저한테도 선물이 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계신 분 벌쟁이님께서 저한테도 벚꽃꿀을 선물이 왔어요. 근데 이 벚꽃꿀이 숙성이 된 게 굉장히 귀합니다. 없습니다, 숙성된 벚꽃꿀은. 근데 이 강원도 정선의 벌쟁이님은 벚꽃꿀을 숙성이 된 벚꽃꿀을 채취를 해서 저한테 우리가 말하는 반대라고 하죠. 반대. 한 대가 아니라 그 작은 병으로 반대짜리를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게 아까워서 못 먹고 놔뒀어요. 지금 엊그제 개봉을 했는데요. 저희 다물살이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내년에 50병이라는 주문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을 알고 벌을 키우는 사람하고 벌을 모르고 벌을 키우는 사람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벌 그렇게 쉽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갖다 놓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잠깐 있어. 무조건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꿀을 채취를 해도 판매 루트가 없으면 다 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 절대 회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벌을 키우신다면 벌을 키워보겠다라고 하신다면 3통에서 5통만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벌의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지 펼쳐지는지 알 수 있고 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숙성꿀이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3통 5통에서 숙성꿀 하던 사람은 10통의 숙성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통의 물꿀을 따던 사람은 3통의 숙성꿀 절대 채취 못합니다.
이동양봉가에 대량의 물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에 침유하는 사람들이 물꿀을 따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읊어 달라면 제가 읊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 물꿀 창고에 처박힌 사람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결말을 원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한테 방송하는, 잘났다고 방송하는 유튜버들, 벌 키우는 사람들 다 개판이에요. 봉장도 개판이고 물꿀 따는 것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런 사람들 거 그만 따라 하시라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꿀이 없어서 처박아 놓을 꿀도 없고 벌도 개판이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장수군의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인다는 거,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저는 방송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속살만 가지고 일석이조다 하고 방송 때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살충제 마이탁으로 갖고 훈연을 한다고 때려버리고, 그거 뭐 보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개소리하고. 여러분, 제가 보온 때문에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겨울 되면 옛날에 어떻게 했죠? 창호지를 새로 바꿨죠. 왜 새로 바꿨을까요? 바람 송송 들어오는데 그냥 살지. 옛날쯤에는 창살에, 문살에 창호지를 가을이 되면 새로 바꿉니다. 왜 새로 바꾸겠습니까? 들어오는 바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소문 방향을 바꾸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직타로 들어오는 바람을 벌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벌통은 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 왜? 벌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대류 현상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문살에다가 창호지를 헝글 뜯어내고 새 거를 다시 다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유튜버들 정신 넋 빠진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버리는 자와 돈을 버는 자는 엄연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처럼 장수 농약사과가 판을 쳐서 벌을 떼죽음 나가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동을 하는 거고, 장수 농약사과는 장수 사과, 이것들은 고독성 농약으로 사과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알릴 겁니다. 앞으로 7년 남았는가요?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보고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봐야죠. 왜냐면 거기서 나에게 맞는 어떠한 해결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농약 가지고 벌 키우는 사람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장수 농약 사과와 장수의 사과, 고독성 농약, 불법 살포하는 이자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안동 사과와 다를 게 없다, 이 얘기죠. 이 고독성 농약 사과. 제가 어제 경북 어디죠? 경북 어딘데? 의성인가? 경북 의성인가에서 무농약 사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송을 봤습니다. 사과는 무농약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게 경북 안동 사과죠. 그래서 장수 사과와 안동 사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다. 그 얘기는 결국은 장수 사과나 안동 사과나 고독성 농약 사과다, 그 얘기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경북 의성인가 어디에서 풀약도 안 하고 풀이 그대로 자라는 걸 촬영을 해 놓은 걸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해서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씨알데기 없는 유튜버들 따라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송을 보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방송은 봐야죠. 왜?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점은요, 벌 많이 키우는 자들한테 배울 점 하나도 없어요. 벌을 작게 키우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습니다. 대량 이동 양봉가들, 대량으로 벌 키우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죠? 별 볼 일 진짜 없습니다. 뭐 봉장 가보면 완전히 구시덩어리입니다. 그냥 뭐 대지막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봉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깨끗하죠? 왜? 오늘 벌을 봤다면 벌을 보는 걸 끝남과 동시에 저는 청소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 청소를 안 하면 이제 그날부터 이 쓰레기들이 봉장에 날라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버들 방송하고 쓰레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완전 돼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그러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요, 나만의 벌을 키우는 겁니다. 나만의 벌을 키우는 거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강원도 정선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키워놓은 벌 가지고 분봉을 했고 그 벌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량으로 벌을 구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 방송은 망한다는 얘기가 위주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눈길이 안 가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벌쟁이와 돈을 쓰기만 하는 벌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